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제가 예상한 대로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1월 11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요, 좀 쉬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한 10영업일 정도는 우리가 특히 설날 명절 연휴에는 우리가 좀 쉬고 가야 되는 그런 타임이고, 공격적으로 매수나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냥 우리가 1월 17일 날 우리가 예견 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날 방송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조가 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쇼커버 물량들이 나와서 다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과 전후한 예를 들면 중국 문제와 예를 들면 연준의 FOMC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요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한 벡터 분석 방식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응과 전략을 시나리오를 짜가는 그런 준비 단계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기본적으로 크게 골격만 잡아보면 한 열흘 정도만 우리가 일단 쉬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매물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적어도 소화하는 과정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롱숏 자체가 패시브 펀드로 예를 들면 매물을 끌어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까지 매물이 나오게 하려 그러면 지수가 적어도 한 5%에서 10%이 정도 사이는 확 눌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지수는 한 2250 그 정도 수준에서 교통 정리가 돼가면서 거기서 다시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같은 방송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늘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TV나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죠.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how to do, 그 다음에 what to do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들이 하기에 뭐 그게 그들의 노하우긴 합니다만 그닥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벡터 분석을 통해서 같이 저랑 화살표 법칙만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수학과 물리학적 요소, 거기다 심리학적 요소까지만 조금 더 가미한다고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연습이 되고요.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면 충분히 단기적인 이런 예측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가 10중 8구에서 10%인 아닌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오는 과정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거에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저같이 벡터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다음 주 대응 전략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250선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이 구간 사이에서 지금 움직일 건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 구간에서 박스피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형이 나와주는 게 좋은데 FOMC 구간이 있으니까 어때요? 조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FOMC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보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이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고무적인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60일 이평을 이렇게 선회하고요. 120일 이평 이렇게 하고 선회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 이평은 이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중심축 쪽으로 나중에 일봉은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일봉은 좀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가는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돼서 한 곳에 모여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를 들면 아주 큰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10중 8구의 확률은 결국은
우리가 일봉이 움직이는 폭이 좁아지는 구간이 가장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 자체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여기 표기 드렸던 이 부분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로,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정도는 매수를 좀 중단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기억이 분명히 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지수 좀 쉬고 갈게요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리딩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최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겁니다. 물론 큰 폭의 조정은 아니니까 무난히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큰 예를 들면 흐름은 비켜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좀 좁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거다. 용어로 이야기 드리고 이런 표현 잘 쓰지 않겠습니다. 뭐 컨버전스가 어떠니 다이버전스가 어떠니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무게감을 실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차트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모든 물리학적 변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동평균선 그 자체가 뭐다? 물리학적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게, 그것이 바로 벡터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차트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질량이 가벼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마치 그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이야기하는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우리가 예견과 예측을 하는 과정들은 바로 그런 과정들이 가장 정확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수학적인 부분이나 물리학적인 부분을 좀 더 좀 끌어올리시면, 대부분의 철학자나 수학자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바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걸 만들어낸 것이 바로 차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최근 직전 한 2년 동안에요. 저 2200 밑에서의 예를 들면 매수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유량을 갖다가 더 많이 가지고 매물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조정 수준이고, 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 뭐 우리가 정성적인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PBR이니 뭐 PER이니 이런 거 수준에서 아주 적당한 낮은 점이다. 그래서 2200m에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는 전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220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1800 갈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더 심한 이슈나 악재가 터졌을 경우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컨센서스 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바로 60일과 120일편 이동평균선 그 사이를 움직이는 게 일봉의 모습일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다음번 상단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냐? 그럼 200일선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181선 정도를 추정해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가 바로 예측 가능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요? 자, 그럼 181선은 어디에 위치했나?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바로 120일에다가 60일 이평선을 더해보면 2500 원저리쯤에 지금 181선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번 상단은 어디겠습니까? 자, 2200에서 다시 반등이 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바로 2500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연준의 컨센서스죠. 베이비 스텝을 밟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런 부분들 예측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 코스피의 지수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면 지수의 포지션이 높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패시브 펀드들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진폭이 작다는 건 패시브 펀드에서 매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매도가 나왔겠어요? 바로 롱숏 하는 분들께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번 전략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한 2250피보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패시브 펀드에서 어때요?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20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건 기계적 매도 물량이라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시나리오를 짜보면 220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와 2250선에서 정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을 펼치는데 다른 부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그러나 어쨌든 다음번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코스피 지수는 2500 그 선에서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신나게 같이 공유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큰 도움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정말 좋았다고 그러면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